참이 2부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먹었던 참외인데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즈를 가져왔네요. 옛날에는 참 에어컨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지혜롭죠. 어떻게 에어컨을 만들고 세탁기를 만들고 선풍기도 정말 고마운데 이렇게 시원하고 편리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거 보니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정말 주심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좀 에어컨에 이렇게 좀 에어컨 온도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의 그런 온도에는 좀 이렇게 좀 못 버티는 것 같은? 지구가 많이 뜨거워졌네요. 좀 치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교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먹는 것. 먹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생애에서도 보면 먹는 게 많이 나오죠. 그, 사케오의 집에서 이렇게 만찬을 먹는 그런 것도 있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먹었나? 어쨌든 이렇게 영접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식사 자리를 이렇게 가지는 그런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먹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도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해변가에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조반인가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제자들이랑 이렇게 먹는 그게 참 영적인 그런 교제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식사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지? 나도 이렇게 이렇게 뭐 영상을 찍지만 이런 먹는 거? 왜 이런 게 들어갈지? 이런 생각을 어느 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저희 아들이 그렇게 저를 일먹이고 저를 못 살게 굴고 아들 때문에 시험 들고 해도 제 아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집에 이렇게 걸어와서 더운 날씨에 걸어와서 간식을 이렇게 딱 차려주고 아들이 이렇게 먹을 때 조용히 이렇게 먹을 때 그리고 아침에도 반찬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맨날 같은 반찬이라도 군말 없이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그렇게 아들이라는 존재가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생각이 아니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뿌듯해 하시는 게 아니실까.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들과 함께하는 그런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참 뿌듯해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참 영적인 교제에서는 정말 이 먹는 음식이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교제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 토요일날 가족들의 머리를 깎고 이제 오빠를 머리를 깎으면서 막 그런 영적인 대화를 했었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날 오전 그 일부 예배 설교 때 어느 장이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베드로전서였나요? 베드로전서 말씀이었나? 아무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위,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고. 나 믿으니까 나 오늘부터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가 아니라 믿음을 시인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가려져 있던 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벗겨지면서 나 과거에 내가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안목을 키워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천국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죄가 많은데 아무리 율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어도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기이 여기고 우리가 실수한 면도 하나님 나 너무 세상에 너무나 찌들려서 완전 세상에 미혹되고 넘어지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걸 보면 정말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루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이제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아무리 거룩하게 내가 한들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번 선택한 자녀는 끝까지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해서라도 우리가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따른다고 내가 그냥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서 이제 내가 좀 뭔가 말씀으로 나의 죄가 벗겨졌구나 뭔가 영적인 샤워라는 그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나 좀 기분이 좀 괜찮다 하면서 또 삶으로 돌아가면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그것이 이제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직까지도 그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많기 때문에 한 명의 정말 미랄로서 우리가 다 그런 자들까지도 다 깨닫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많은 정말 돌아올 자들을 보면은 기쁜 그런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 당연히 믿음 생활하면은 따라서 오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참 삶에서 정말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고 항상 넘어져도 하나님 붙들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제 참 그 전날 오빠 머리를 깎으면서 너는 왜 말이 안 통하냐, 너는 항상 그렇게 비관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총 까는 거지 뭐 또 그렇게 또 막 이해 안 되게끔 그렇게 또 걸고 또 싸우려고 드냐 하면서 오빠가 이해를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설교 때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따라오는 핍박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견디는 거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바로 말씀으로서 바로 잡아주시고 계속 해왔던 진리대로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요즘에 이사야서를 접어들게 됐죠. 오늘 또 1장을 또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막 하나님 하면서 막 예배에 열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이방의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욕망, 나의 소원,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예배에 열을 올리는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나의 마당뜰만 너희들이 밟을 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하셨죠. 하시고 그자들이 오히려 더 막 예배에 막 열을 내면서 막 화려하게 막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없는 생활을 이렇게 평상시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등학문을 주의하라고 바울도 말을 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율법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진리를 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요즘 새벽 기도를 보면서 드리면서 요즘에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요즘 날씨도 참 덥고 막 사람들이 뭐 좀 더울 때는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막 어떻게든 더위를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뭐 휴가 계획도 잡고 저도 휴가 계획을 지금 좀 잡아놨고 좀 이렇게 물놀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또 모임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 아들이 없었을 때였어요. 어떻게 없이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이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영장에 갔는데 그 수영장이 일반 수영장이 아니라 장애우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 수영장을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친구들이 일반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이 장애우 시설의 그런 수영장을 이용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부모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일단은 부모님한테 수영장을 간다고 알려라. 안 물어보면 어쩔 수 없지만 물어본다면 장애우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일러뒀었고, 2명 다 허락을 받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뭐 장애우 시설이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그 링크를 이렇게 달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인솔해서 버스를 타려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애가 늦었었죠.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늦어서 어머니께서 직접 차를 태워주시고 그 목적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의 수영장이 장애우 시설이라는 거를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까지가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야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해주셨고, 또 가서도 이렇게 막 모욕당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어쨌든 그런 복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모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도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 아이가 없는데 내가 굳이 그 일반 학생이랑 같이 수영장 갈 일도 없고, 또 장애우 시설에 갈 필요도 없지만 저희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 학생들이 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곳을, 다른 수영장 말고 그곳이 굉장히 좀 첫인상에 좀 인상이 깊었는지, 그리고 시설도 꽤 잘 돼 있습니다. 넓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또 특수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거부감은 되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수영장을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제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좀 모임으로서 가면 좋겠다라는, 그때는 이제 저희끼리와의 교제였지만 모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봤더니 제가 수영복을 좀 정말 수영복다운 수영복을 입었었는데 그게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아갖고 좀 이렇게 약간 가릴 수 있는 그런 수영복을 제가 좀 알아보려고. 근데 수영복 고르기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 가격도 비싸다면 비싸고, 좀 싼 거를 사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재질이 좀 마음에 안 들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제품이 없어서 월요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막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었는데 막 제가 한두 시간 정도 수영복을 본다고 시간을 좀 허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를 고르긴 했는데 좀 그래도 가격을 좀 줬어요. 주고 산 거라서 괜히 좀 비싼 걸 샀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한 거를 더 볼 걸 그랬나?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2시간을 허비했는데 참 이런 작업조차도 좀 허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내 욕망에 치우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겨우겨우 수영복을 고르게 되었고, 그때 저희 아이가 감기약을 먹고 이렇게 좀 잠이 왔는지 좀 잤었어요. 자고 저희 어머니도 옆에서 이렇게 좀 고요하게 주무시고, 막 그때 제가 막 수영복 본다고 막 시간을 그렇게 할애를 했네요. 저희 아들이 참 수영장을 좀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가족이 함께 이렇게 탈의를 하고 샤워를 하는 장애우 시설이니까 장애인 카드만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제 아들은 그게 없습니다. 없어서 참 이 아들을 어떻게 가서 옷을 갈아입고 네가 샤워를 하고 수영은 같이 하면 되지만 수영을 다 하고도 샤워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방법이 없을까? 좀 원래 갔던 애들은 이제 여자친구들이니까 좀 남자친구들이 좀 가서 좀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자기를 챙길 수 없는 친구들을 좀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참 그것도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모임이 크면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하면은 좋겠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임이네요. 화요일은 이제 제가 직장을 가는 날이죠. 직장을 가는 날에는 항상 좀 예민해 있습니다. 학교할 때도 굉장히 예민하고, 어쨌든 시간을 좀 지체하지 않으려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죠. 직장을 이렇게 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화장실 청소죠. 화요일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시니어 선생님이 청소를 했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했다고 그때 이제 저보고 화장실 청소 다시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화요일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그 시니어 선생님도 화장실 청소를 그날 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화장실 청소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마쳤었죠. 제가 막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막 하고 있으니까 막 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면 좀 안 되나 싶어서 또 듣자 하니 막 목소리가 시니어 선생님 같기는 하더라고. 시니어 선생님 아니면 불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막 급하다고 막 아이가 급하다고 얘기한다면서 막 빨리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막 어영부영 막 이렇게 하다가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갈게요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갔었는데 막 여자아이가 소변을 참지 못해서 그랬다면서 막 그렇게 문을 두드리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불편했지만 어쩌겠어요. 아이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아이한테 양보를 하게 되었고 바깥에서 좀 기다리게 됐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아이가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이렇게 제가 들어와서 화장실 마무리를 했었네요. 1교시가 이제 체육 수업이기 때문에 체육 수업에서 그 타투를 이렇게 하신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계시죠. 그 선생님이 제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저를 불편해하나 뭐 그때처럼은 이렇게 다가와서 막 얘기하고 그러시진 않네. 복음을 딱 전할 그 당시에 정말 이 선생님 막 저에게 다가와서 막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막 그러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신가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 왔는데 저보다는 이제 이렇게 대화를 많이
잘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들에게 초점을 맞춰있고 그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선생님이 거진 뭐 한 명 계시나 아예 없었었는데, 그리고 그 체육 선생님께서 아이랑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시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정말 선생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던 것 같았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쉬고 계셨고, 체육 선생님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다 아이를 인솔하셨는데, 아이들이 인원이 많아져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제가 맡았던 1대1 학생을 이제 그 수업을 종료를 하고 이제 제가 완전히 이제 그룹반으로 오게 되면서 제가 이제 체육 수업에 이제 임하게 되었고, 그때도 분위기가 좀 냉랭했습니다. 막 아이들이랑 다른 선생님에게 소통하는 것을 체육 선생님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른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하다가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서 그 선생님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막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 간섭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육 선생님이 좀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계속 내버려 두시더니 이제 선생님이 더 많아지면서 본래는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시지 않았던 선생님도 막 들어오시면서 아이들도 더 많아지고, 이제 막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랑 막 계속 소통해도 막 시끄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 참 내 있었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또 이런 분위기로 가려고 또 하나님이 이끄셨던 거구나, 오히려 선생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낫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날은 또 어제는 굉장히 더웠네요. 굉장히 더워서 막 체육 선생님이 막 얼굴이 굉장히 작으신데 얼굴만한 선풍기를 이렇게 들고 막 그냥 푹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수업이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수업 환경이 너무나 덥고, 그래서 막 선생님이 막 선풍기 가져오면서 막 부산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죠. 진짜 20분 쉬다가 수업해야 될 것 같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체육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런 모습 처음 봐요 하면서 너무 더우시죠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진짜 덥다고 막, 그래도 저를 보면서 그렇게 좀 소통을 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제가 덥지만은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더워서 쓰러질까봐 그게 더 걱정이더라면서 막 선생님들이, 분명 저는 이제 제가 출근하고 바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덥죠. 막 땀 흘리고 하는데, 기존에 막 더 일찍 오신 선생님들도 막 땀을 엄청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진짜 이상하다면서, 이게 건물 안에까지도 이렇게 덥냐고 막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었죠. 그 체육 선생님이 아이들 막 활동할 때마다 막 그 큰 그 선풍기를 막 아이들 목에다가 이렇게 대주고 막 하는 모습이 좀 이렇게 좀 진짜 아이들을 좀 위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막 제가 그냥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거슬리긴 했었어요. 활동하는데 막 뒤에 이렇게 선풍기 갖다 대고 막 이렇게 한 게 굉장히 부산해 보이고 좀 약간 거슬려 보였지만은, 그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더위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나 쓰러질까봐 막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이렇게 선풍기 이렇게 쬐주려고 하시는 모습이 조금 따뜻하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불교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계시질 않고 막 일 때문에 이제 안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늘 컨디션이 장난이 아니었다면서 좀 선생님과의 이렇게 좀 할까요? 뭐 아이들이 이제 돌발적인 그런 행동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막 한 번씩 뭐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됐었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본인은 아니었지만 본인도 그렇게 크게 당한 건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들이 진짜 더워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체육 수업이 끝나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더울까봐 이제 새로운 선생님은 막 물을 이렇게 아예 귀찮아도 막 정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떠다가 아이들한테 먹여주고 또 제가 담당하는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물을 대신 이렇게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을 주니까 막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그래도 다가오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 물 잘 마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목이 말랐나 봐요 하면서 물 잘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소통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그 새로운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로 아이들이 불교 선생님 없어서 그런지 좀 컨디션이 굉장히 좀 격해서 좀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피해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 정말 놀라셨겠군요 하면서 그런 일 없었었는데 아이들이 오늘 그렇게 이제 행동이 나와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면서 좀 제가 선생님을 좀 위하는 그리고 선생님도 있었던 일을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소통을 좀 잠시 가졌네요. 선생님께서 그래도 이제 불교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수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만들기 수업이었죠. 종이컵으로 이렇게 모자를 만드는 거였는데 선생님의 이제 수업 방식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저희가 우왕좌왕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딱 수업 레시피를 딱 가져오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진행도 굉장히 순조롭고 굉장히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선생님이 좀 잘 맞으시구나 이런 만들기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보니 좀 잘 맞으시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만들기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음악 수업이었는데 그 새로운 선생님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맞는 그 남자 학생이 있습니다. 남자 학생이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음악 시간에는 여자 학생 되게 예민한 여자 학생에게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집어 주라면서 그 여자 학생을 맞게끔 하시는데 그 두 아이를 제외하고 이제 본래 새로운 선생님 맡아 계시는 정말 막 잘 도망가고 막 말을 좀 못하고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남자 학생이 그 학생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겠지. 뭐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맡고 있는 학생 마트를 하지. 왜 또 오늘은 또 내가 또 힘들어하는 이 학생을 또 맡아라 이래 불만이 있을 텐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래 하는 게 나한테는 힘든 것 같으나 나한테는 이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긍을 바로 했죠. 그리고 그 학생이 좀 음악 시간에 집중을 못하니까 간식을 이렇게 과자를 주면서 과자를 이렇게 주라고, 집중을 할 수 있게, 집중은 못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과자를 좀 시간을 보내면서 과자를 좀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어떤 시간에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라 이렇게 지시를 주셔서 제가 그 지시를 다 따르려고 굉장히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래 제 스타일은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간식 이렇게 뜯어주고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 선생님의 지시니까 제가 막 본래 그러지 않는데 그런 행동을 하기가 좀 힘들긴 했는데, 그 마음을 좀 많이 열었죠. 열어서 아이한테 간식을 좀 떼주면서 아이가 또 막 일부러 막 일어나려고 하고 뒤로 의자를 빼면은 간식 줄게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간식으로서 좀 유도를 했고, 그 아이는 보통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자기 본인이 이렇게 때리는 그런 행동이 좀 제일 심한 행동인데, 다른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이렇게 이 목이라 할까요? 목 부분에 옷을 이렇게 입으로 꽉 깨물면서 막 자기 분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막 머리를 이렇게 박는 학생도 있고 한데, 그 아이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이렇게 본인 머리를 이렇게 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날 이제 제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목에 옷을 이렇게 입에 딱 물고 저에게 엄청 가까이 이만큼 다가와서 막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부르르 떠는 거예요. 눈을 회피하지 않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죠. 이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요일에 오는 학생이 하는 행동인데 왜 네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정말 안에 있는 그 흐린 영이 굉장히 저를 위협하더라고요. 그 표정과 그 제스, 그 행동이 굉장히 저를 위협했고, 정말 이게 정말 덮칠 것 같은, 덮치려고 하는 그런 형상인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 놓으신, 딱 여기까지만,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데 절대 이렇게 범람할 수 없는 딱 그 선까지의 그런 형상을 저에게 하는데, 그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너무 놀라서 막 본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이제 믿음으로써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요하게 그 친구를 좀 기도를 해줬죠. 예수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야 하라면 더러운 마귀죠. 근데 그 친구는 더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떠나가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했는데도 계속 그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그냥 내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랬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어쨌든 의심을 한 거죠. 의심을 했고, 그 아이가 그래도 그 행동을 지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딱 이상까지만 저에게 다가오고 그 이상 막 저의 몸을 잡거나 덮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토닥여줬죠. 너 지금 많이 힘들지 하면서 그런 행동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안아줬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얼굴을 막 부르르 떨면서 막 그렇게 위협적인 그런 표정을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길게 지속하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자꾸 도망 다니려고 하고 막 집에 가고 싶어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새로운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담당을 하라고 주셨지만은 아이한테 간식으로서 이렇게 유도하고 그리고 화장실까지 갔다 오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다시 그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쉽지는 않았는데 이 선생님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보셨지 싶을 정도로 아이를 정말 한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버겁더라고요. 버거운 그런 아이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측은하고 수업이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그 본래 체육 시간을 제가 담당하는 그 남자 학생 그 학생도 힘이 좀 센 아이인데 말을 때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 하는 것 아니면 좀 시켜서 하는 것 제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막 본인의 의지로 말하는 것은 거진 없습니다. 그 학생인데 오늘은 이제 어머니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만들기를 했던 걸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모자를 오늘 만들었는데 이 모자도 이렇게 접는 방식이 굉장히 좀 원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 학생이 터득한 것 같아요 하면서 머리가 좋다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주면서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랑 같이 노래방을 한번 갔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죠.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동요를 부르는데 아이는 그냥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만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주셔서 제가 하던 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요를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좀 희망적인 그런 날이 오겠죠 하면서 그래도 어머니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좀 소통을 했었네요. 그런 아이인 줄 알지만 어머니께서 그래도 그 또래 학생들이 남들 하는 거를 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같이 이렇게 노래방도 가주시고 아이가 막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굉장히 좀 예전에 저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참 불쌍한 사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분의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학부모님은 이제 제가 1대1 수업할 때 저와 이렇게 봤던 학부모님인데 그 학부모님의 아들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학생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덩치 큰 남자 학생을 1대1로 이렇게 막 인솔 하면서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거를 보고 한 번씩 말을 거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들의 이름이 약간 그 성경적인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고 뭐 집안이 다 이렇게 약간 그런 목회자 그런 가정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어머니랑 또 이제 1대1 수업을 하다가 소통이 없었었는데 1대1 수업이 이제 종료되고 소통이 없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제가 그룹반 이렇게 하려고 직장에 나오면 그 날에 이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요일을 변경했냐면서 얘기를 드리니까 요일을 변경했다고 하셔서 요즘에는 이제 계속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몇 번 이렇게 인사는 참 서로가 이렇게 스쳐만 지나가도 인사를 꼬박꼬박 잘 하는 그런 관계는 됐는데 뭐 요즘에는 좀 제가 이렇게 소통을 먼저 걸고 그러진 않았죠. 저도 뭐 퇴근하기 바빴고 막 그랬는데 어제는 좀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이제 중학생들이 또 방학을 하니까 또 그 어머니의 아들이 저희 아들이랑 같은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방학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아들은 언제 방학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다가 또 소통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을 좀 늦게 한 주 늦게 하신다 그러고 요즘에 참 날씨 더운데 먹으시죠 하면서 그런 얘기 하고 또 무슨 체육학습이 많아서 무슨 중학교 1학년이 체육학습이 그렇게 많냐 하면서 도시락을 싸는데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아들이 똑똑하더라고요. 시험도 치고 뭐 말도 할 줄 알고 막 공부도 잘하는데 사회성이 너무 떨어진 그런 아이라서 보통 이제 저희 직장에 오는 아동들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사회성까지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여느 학부모님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고민 상담하고 그러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애매해서 더 좀 아이를 키우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으시구나. 나는 뭐 사회성 떨어져도 공부만 잘하면은 그것도 복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혹여나 이제 공부를 잘하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그 공부 잘하는 게 이렇게 남들에게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학부모님들이랑 소통하는 것을 좀 꺼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상담할 때도 없고 참 어려우시겠어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이제 제 아들 입장도 이렇게 제가 좀 얘기를 했었죠. 중학생 그 시험지를 봤는데 엄청 어렵다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아들은 아직 중1의 그 학습에 못 미친다고 초등학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몰랐던 걸 이제 막 아시는 거죠. 그 학부모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한참 하게 되었습니다. 막 퇴근할 시간도 됐는데 그 어머니 수업만 마치지 않으셔서 막 행정 선생님이고 막 다 가신 상황인데 막 그 학부모님이 끝까지 이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이제는 갈 때 돼서 집에 가셔서 살림하셔야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하면서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들이랑 많이 싸웁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었었나요? 많이 싸운다고 막 고래고래 막 감 지르고 막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 전혀 그렇게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으신데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셔서 저도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아이 키우면서 제가 못된 성격이 다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막 고래고래 가음 지르면서 아이를 막 못되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합니다. 이렇게 학부모님께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었네요. 어쨌든 그날은 복은 없었는데 좀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렇게 교제하시는 그런 택시 기사분도 동네에 있으신데 어제도 퇴근할 때 그 택시 기사분한테 인사드리면서 그 분도 가족 중에서 어머니신가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가? 어쨌든 그분이 택시를 하시면서 밤에는 이제 야간 운영을 하고 아침에는 이제 주무시고 하시는데 막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셨어요. 막 인상은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막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어제는 또 인사만 이렇게 드렸는데 퇴근하시고 이제 올라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면서 이제 출근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밤에 운행하고 아침에 잡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셔서 제가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고 어쨌든 어제는 좀 이렇게 사람들 간에 이렇게 뭐 짧든지 좀 길든지 그런 소통이 좀 있었던 소통으로서 좀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고아니 오늘도 일찍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어제였죠. 어제 그 저희 아이 등교하는데 거기 생활지도부 선생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죠. 교문에 딱 서 계시는데 제가 항상 인사만 하다가 스승의 날 때 한번 그 선생님께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뜬금없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살살 이렇게 좀 뭔가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인사 외에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잘 없었고 그 선생님께서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주면 저희 아들은 절대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은 제가 인사해야지 막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막 이렇게 비추고는 하는데 어제는 이제 제가 아이를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아이를 데려주고 이제 나가는 길에 이렇게 선생님이 혼자 계시긴 한데 학생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학생들이 안 보였으면 제가 한번 다가가서 아유 선생님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막 말을 그냥 수고하세요 말고는 말을 걸려고 하지는 않았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뭔가 저를 계속 이렇게 좀 보시더라고요. 보면서 이렇게 수고하세요 해서 네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서 날이 덥죠 하면서 막 그렇게 사적인 말을 그렇게 내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 많이 덥네요 하면서 막 선생님 참 수고가 많으세요 이런 제가 이제 멘트를 드렸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막 얼굴이 굉장히 좀 불구스름하고 막 이렇게 서로가 진짜 불편해 죽겠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색한데 마음가짐이 서로가 좋은 거죠. 그렇게 이제 따뜻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은 제가 그때 제가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막 걸음은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선생님께서 맨날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하시다가 참 덥죠.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 선생님인데 그렇게 이제 다가오시니까 저는 굉장히 좀 감사하고 좀 그러므로 좀 우리가 좀 편안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지금 이제 올 내일이면은 방학 시기인데 좀 방학 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침마다 보는 학생이 있는데 아침마다 보는 학생은 많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간에 이렇게 자꾸 마주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못 전했는데 기억에 나는 학생이 이제 덩치가 굉장히 크고 분명 지각인데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덩치가 크면서 이렇게 지나오더라고요. 지나오는데 왜 저렇게 안연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각이면 막 빨리 가려고 막 하는 그런 표정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느긋하고 덩치도 크고 좀 움직임이 좀 둔해서 좀 그렇다. 그 학생이 이렇게 딱 눈에 띄었는데 그냥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지나쳤는데 모르겠어요. 그 학생이 뭐 제가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겉돌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몸의 움직임도 좀 힘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등교하는데 지각을 분명 했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느긋하게 이렇게 오는 학생이 조금 좀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외로움이 보여서 제가 그 학생이 좀 이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복음이 없다가 오늘은 입이 열어지더라고요. 그 학생이 막 이제 또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오죠. 막 아무도 관심 없다는 듯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가까이에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딱 시작하려고 하면 그 학생이 그냥 싹 지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주하면서 좀 가까워질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입을 열었죠. 학생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학생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학생은 뭐 그냥 관심 없다는 듯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서 대답도 안 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학생을 지나치면 언제 마주치겠나. 뭐 오후에 보는 것도 아니고 오전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오후에 마주친다면 내가 그 학생인 줄 어떻게 알겠냐. 매번 이렇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마주치니까 내가 이 학생인 줄, 이 학생의 얼굴이고 이 학생의 형태인 줄 알지. 이런 생각에 지금 아니면은 못 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의 외로움을 제가 감히 봤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별 반응은 없었지만 제가 좀 기쁘더라고요. 기쁘고 좀 세상에는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정말 좀 이렇게 외로움이 묻어나거나
좀 그런 학생들이 좀 이렇게 측은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정말 자세히 보면은 많다라는 그런 게 저는 느껴져서 이득이 없을지라도 뭐 별 반응이 없을지라도 제가 뱉은 복음이 좀 기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뭐 2시간 반은 안 채웠네요. 좀 일찍 끝난 것 같고 이제 또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또 제헌절이라서 또 저희 아들 방학이 내일이기도 하고 쭉 쉬네요. 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직장을 나가면 되고 7월은 또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또 7월 말에 또 휴가도 있고 지금 8월 초까지 휴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에 이틀 이렇게 일을 가는 게 공휴일 하나 잘 걸리면은 좀 많이 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진짜 이게 휴가의 계절이 맞다 이런 게 좀 체감이 되네요. 근데 왜 이렇게 7월달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은지 항상 휴가 가기 전에 보면은 막 물난리도 있고 정말 막 너무 안일하다가는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긴장을 놓지 못하는 그런 7월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더위를 안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뭐 물놀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안전도 잘 유의하시면서 그렇게 여름을 좀 잘 휴식하시면서 잘 마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헤어지지만 여기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